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시마츠 감독이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1순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제시마츠 감독은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마츠 감독 영상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해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시마츠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국가대표 감독 1순위 후보로 낙점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매치 오브 데이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올려둔 게 이 제시마츠 감독의 전술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구해다가 몇 가지 올려놨는데, 전술판 제 설명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옆에 자료들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특장점이 명확한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컬러가 명확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사진을 올려놨다시피 폭 넓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독들 같은 경우는 폭을 넓게 씁니다. 좌우 측면은 넓게 쓰는데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폭을 좁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4-4-2 투톱의 팀을 쓸 때 3백을 쓰죠. 3백 형태로 상대의 빌드업을 마크합니다. 그러면서 3-4-3 형태로서 3백 기반으로 3-4-3 형태로서 이렇게 빌드업을 상대의 전형을 상대를 하는데,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좌우 폭을 굉장히 좁게 형성을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시마츠 감독이 폭 최소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볼을 여기서 상대가 빌드업을 해 나가죠. 볼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비를 할 때 폭이 넓어지면 전방 압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폭을 좁은 상태에서 전방 압박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팀 압박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방 압박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간격을 좁게 세우다 보면은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볼을 잡았어요. 그러면 볼을 잡았을 때 바로 팀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카운터 프레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한 명이 붙어서 맨마킹을 하는 이런 압박보다는 폭을 좁게 세면은 무려 주변인 선수들의 가는 간격이 좁다 보니까 바로 강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을 좁게 쓰는 압박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용했던 선수들이 젊습니다. 리즈 시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프리미어리그 팀인 리즈 유나이티드 자료를 보시면 평균 선수단 베스트 11 연령 나이대가 25년, 즉 25살 선수들로 굉장히 젊습니다. 왜 젊냐?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좁은 폭을 아주 조직력 있게 아주 촘촘하게, 제 표현으로 하면 쫀쫀하게 블록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스타일 부분 보시면 112km를 뛴 게 보입니다. 1등이죠. 스프린트 2등입니다. 많이 뛰는 축구. 폭을 좁게 하다 보니까 그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네. 폭을 좁게 기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만약에 진짜 부임을 하게 되면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는 좀 나이가 들었다고 치지만 젊은 선수들,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은 더욱더 기용이 더 많이 되겠죠. 특히 수비 라인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전 수비수 센터백 누구죠? 김민재 선수가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는 바이언이든 나폴리든 보여주는 활동량이 어때요? 많아요. 히트맵이 뻘개요. 이 수비라인에서의 히트맵이.
김민재 선수 같은 이런 활동량 많은 수비수들이 뒷공간 커버, 또 라인은 많이 올립니다. 폭도 좁게 쓰지만 라인도 올리면서 수비 라인의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랬을 때 김민재 선수는 수비 역시 뭐라 그럴까, 수비수 치고 활동량이 많은 선수니까 기용이 될 거라고 보지만, 과연 김민재 선수랑 호흡을 맞출 선수가 누가 되겠느냐, 이게 또 주목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봅시다. 상대가 투톱을 냈었을 때 3명의 선수를 수비 라인에 둡니다. 그러면 볼게요. 상대가 만약에 3톱을 썼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4-3-3으로 예를 들죠. 4-3-3일 때 4-3-3일 때 제시마츠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백포라인을 유지를 합니다. 백포라인 선수를 유지를 해요. 제시마츠 감독과 같은 경우는 수적 우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특히 빌드업을 할 때 이제 상대가 투톱으로 나올 때는 3명의 선수를 수비 숫자에 두고요. 1명일 때는 2명이고요. 그리고 3명이 둘 때는 4명의 선수를 두면서 이러한 수비 라인을 운영을 한다. 즉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폭 최소화를 강조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뛰는 축구를 강조를 한다. 세 번째, 많이 뛰는 축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울러 선수단 베스트 11의 나이가 굉장히 젊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감독이 51살에 굉장히 젊은 감독이라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컴팩트 있고 조직력 있고 팀 플레이를 강조하면서 많이 뛰는 플레이를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한다. 제가 두 번째 사진 보실게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스타일이 다 뭐예요? 많이 뛰는 축구. 거리 보시죠. 112km. 평균 뛰어다니는 거리가 112km. 활동량 112km. 스프린트 평균 154회. 리즈 유나이티드 이끌 때. 대부분 다 많이 뛰잖아요. 공격 지표도 보시면은 다 1등, 2등. 선수단 연령도 세 번째로 젊죠. 이런 거 봤을 때 제시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마치기 전에 정리하면, 젊고 많이 뛰고 컴팩트 있게 공수를 운영한다. 그리고 상대가 투톱으로 나올 때 3명의 수비 숫자를 둬가지고 3명의 센터백 수비 숫자를 둬가지고 대비를 하고, 상대가 1명일 때 2명을 배치하고, 상대가 3명일 때는 3톱일 때는 4명을 배치하는 그런 전술. 공격적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의 감독, 많이 뛰는 전술을 가진 감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르나르 감독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독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르나르 감독이 부임을 안 하고, 아니면 제시마츠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내가지고 이 축구를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단 너무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축구가, 이 제시마츠 감독의 축구가 드러나기까지 클럽팀은 매일매일 주당 1, 2회 정도는 계속해서 공식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해진 A매치 기간, 월드컵 기간 말고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팬들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가 좀 우선인 것 같아요. 이 기간 단축도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제시마츠 감독의 전술 포인트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